이런 기분이 든다면 착하게 산 게 아니라 바보같이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거절을 잘 못해서 남의 부탁을 무리하면서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저 역시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즉 타인의 생각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공으로부터 또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겪었거나 성인이 된 이후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발전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러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만들고 그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심리,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정욕구,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인정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죄악시하게 되는 경우로도 발전합니다.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거짓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된다는 데 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대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이어집니다. 원하는 직업,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 혹은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억지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죠.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착한 사람, 아니 만만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은 온갖 잡무를 떠안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죠. 노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예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왠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점점 나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이런 기분이 든다면 착하게 산 게 아니라 바보같이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것과 바보 같은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 같은 것을 착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삶에서 상실감을 느끼거나 고갈되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베풀므로써 삶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점점 삶이 힘겹게 느껴지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시선이나 타인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말이죠.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삶에서 자신을 지켜줄 경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명하게 있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모두의 공유지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그 속에 들어와서 막 밟고 지나다니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주인 있는 땅인 줄 알고 조심하던 사람들까지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함부로 막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의례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울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타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내 삶에서 최소한 남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경계가 되어줍니다. 즉, 타인이 여러분에게 해도 되는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잣대가 됩니다. 자기 삶에서 최소한의 경계선, 즉 울타리마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그곳에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여러분의 사유지에다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말이죠. 허구한 날 이런저런 불평불만, 걱정거리, 우울한 일들을 배설하듯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속이 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병들어가게 되죠. 누구나 그런 친구 혹은 가족들이 한두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고 기가 빨리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사유지에다 감정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서 그렇습니다. 에너지 흡혈기가 따로 없죠. 직장 동료나 상사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슬며시 떠넘깁니다. 여러분의 퇴근 후 시간 혹은 휴일까지도 마치 자신의 시간인 양 쓰려고 들어요. 주인 없이 버려진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이런저런 일 좀 해줘. 혹은 월요일 오전까지 보고자료 좀 준비해줘. 무리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요구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하니까 네가 대신해서 일을 좀 처리해 달라는 뜻이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 일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협조해야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번 당신만 희생하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삶이 주인 없이 버려진 공유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누군가는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죠. 조금 불편한 기색이라도 내비치면 에이, 농담인데 속 좁게 군다고 오히려 여러분을 탓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물주물하고 있으면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섭섭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신형 휴대폰을 살 돈은 있지만 여러분에게 갚을 돈은 없습니다. 결국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해요. 제발 돈 좀 갚아달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나오나요? 떼먹을 것도 아닌데 치사하게 돈 갖고 난리 피운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죠. 악당도 그런 악당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며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오래 가진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며 버티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참아내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혹은 부모님께 분풀이를 하면서 억압된 감정들을 배설할지도 모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배출될까요? 만만하게 보이는 거래처 사람이나 심지어 나랑 상관도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풀기도 하죠. 더 소심한 사람들은 동네 강아지나 길고양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잘 버티고 있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엉뚱한 곳에 분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이나 엉뚱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버텨온 거예요. 만약 남들에게 조금도 풀지 못하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너덜너덜해지고 나면 마지막에 택하는 것이 울타리가 아닌 단단한 벽을 세우고 그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단단한 담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게 다 미리미리 울타리를 치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지 못해 생기는 비극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재충전도 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울타리를 쳐두면 다른 사람들도 사유지임을 인식하고 함부로 넘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거슬리고 기분이 나쁜지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그걸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이니까요. 부당한 대접을 참으면서까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정해놓은 선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감하게 관계를 끊으시면 됩니다. 할 만큼 하신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나랑 맞지도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쁜 관계들은 사라지고 건강한 관계들만 남게 될 테니까요.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지켜줄 울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 울타리가 허물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훈수를 두는 부모님 때문에 늘 죄스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자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셔야 해요. 내 인생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으니 믿고 응원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노후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죠. 자식들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면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교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로 말이죠. 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부모님 세대가 가난으로 인해 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성인이 된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의무가 되고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착한 아이와 결별하세요. 대신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멋진 아이를 가슴에 품으세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도적으로 사는 것만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기 삶을 알아서 개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지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저절로 습득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요. 착한 건 좋은 것입니다. 못되게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면서까지 억지로 착하게 보이려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최소한의 울타리, 즉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되거든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우선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씩 노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